제5절 전문법칙. 그래서 전문 증거와 전문 법칙이 있습니다. 전문 증거 그 말은 전에 들었던 증거란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사실의 기초가 되는 경험적 사실을 경험자가 기준이 어딘가 보세요. 경험자가 직접 법원에 진술하면 전문 증거가 아니에요. 그런데 경험한 자가 법원에 나와서 직접 진술하지 않고 다른 형태 서면이나 타인의 진술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보고하는 것, 이걸 보다 전문 증거라 그럽니다. 법원에 직접 나와서 경험자가 말하면은 전문 증거가 아닌데, 경험자 자신이 법원에 직접 나오지 않고 다른 형태로 간접적으로 보고하는 것, 이게 전문 증거야. 그러면 전문 법칙은 이런 전문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 전문 법칙입니다. 그러면 볼까요? 분류를 보면은 원진술자의 진술을 청취한 제3자가 직접 그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제3자가 법원에 대해서 보고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진술은 전문 증거가 되겠죠. 진술서, 원진술자가 자신이 체험한 사실을 서면에 기재해둔 결과 서면이 법원에만 제출되는데 지가 직접 나와서 법원에 와서 진술해야 되는데 법원에만 제출되는 경우, 이걸 딱 니은 진술 녹취서, 원진술자가 체험한 사실을 진술하고 이를 제3자가 녹취한 결과 그 서면이 법원에 제출되는 경우, 아무리 법원에 제출될지라도 직접 지가 나와야 됩니다. 원진술자가 직접 나와야 돼. 이건 진술 녹취서라는데 이것은 전문 서류에 해당돼 버립니다. 그 밑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케 하는 그를 반복적으로 상대방에 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 사실에 대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 정보가 증거가 되는 경우, 그 문자 정보는 범행의 직접적 수단이고 경험자의 진술에 가름하는 대체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문 법칙에 적용을 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전문 법칙을 볼까요? 제310조 2 전문 증거와 증거 능력의 제한. 전문 법칙은 증거 능력에 관한 것이다 라는 것을 제목에서 알 수 있고, 제311조 내지 316조에 규정한 것 위에 공판 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서 진술에 대신하여 서류를 기재한 서류나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공판 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서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문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그 말이 바로 전문 법칙의 의의입니다. 전문 법칙이라는 것은 전문 증거는 증거가 아님에 따라서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법칙은 어디서 나왔냐 그러면 17세기 말 영국에서 증인에 대해서 반대 신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형성되었다. 그러면 전문 법칙의 근거, 직접 나와서 얘기해야 상대방이 그 말이 거짓말이다, 정말이다 라고 하고 법관이 심정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 신문권의 보장, 전문 증거의 증거 능력을 부정하는 이유는 당사자, 원진술자에 대하여 반대 신문권을 보장하려는 데 있다. 그리고 직접 나와야죠. 법원에 직접 나와야 돼. 그래서 직접 심리주의 요청, 수사서류 등 전문 증거의 증거 능력을 무조건 인정하면 유죄를 증거를 채택한다는 것이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에 한한다는 하나여 재판의 기초를 삼을 수 있다는 우리 직접 심리주의의 취지에 위배됩니다. 전문 증거를 인정하게 되면. 그 다음에 3번 신용성의 결여. 그 말은 믿을 수도 없다. 왜? 선서도 하지 않고 처벌받으니까 밖에서 어떤 얘기를 벨소리를 다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 증거는 그 가치가 증인 자신의 신용성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성실과 능력이 의존하기 때문에 반대 신문에서 음미할 없을 뿐만 아니라 선서가 없고 와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신용성이 희박하여 증거 능력을 부정합니다. 그러면 전문 증거의 적용 범위가 있어요. 전문 법칙의 적용 범위에서 진술 증거. 진술해야 돼. 비진술 증거에 대해서는 전문 법칙이 적용되지 않죠. 흉기가 말을 합니까? 그래서 범행에 사용한 흉기, 재산죄의 작물. 그래서 비진술 증거에 대해서는, 그놈에 대해서는 반대 신문이 불가능하므로 전문 법칙의 신용성에 문제가 여지가 없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요증사실. 원진술이 내용이 된 사실의 전부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만, 증명을 요하는 사실인 경우에만 전문 증거가 되고 따라서 전문 법칙이 적용됩니다.
만약에 A가 B를 살해했다는 말을 들은 을로부터 들었어요. 누가 들었어? 갑이 증언하는 경우, 나와서 증언할 때 갑의 증언은 A와 B를 살해했다는 사건에 대해서는 전문 증거가 되지만 을에 대해서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본래 증거, 원본 증거가 된다. 이건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전문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이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을 해 두셔야 되죠. 전문 법칙은 전문 증거가 아닌 증거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보통 증거물과 같은 비진술 증거나 탄핵 증거, 당사자의 증거람에 동의한 경우에는 전문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진술 증거, 정황 증거, 비진술, 증거물과 같이 비진술이나 원진술자의 증언이 언어적 행동이나 정황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전문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탄핵 증거로 사용되는 진술, 증인의 신용성, 증인 믿지 마라, 이걸 탄핵하기 위해서 공판정 위에서 행해지는 모순된 진술을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 그래서 원진술자의 진실성을 증명하기 위한 경우가 아닌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법칙이, 탄핵 증거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증거의 동의, 당사자가 증거로 하는데 동의할 때 이것은 전문 증거의 증거 능력을 인정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간이 공판 절차에서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죠. 그렇다면 전문법칙이 배제되는 절차로서 약식 절차, 왜? 약식 절차는 서면으로 하기 때문에 그걸 물어볼 필요도 없고 직접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전문법칙이 배제됩니다. 직결심판 절차, 그 다음에 간이공판 절차. 간이공판 절차는 어떻습니까? 증거가 있는 것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돼 버린 것이고, 직결심판에서는 전문 증거라도 그놈으로서 유죄를 선고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법칙이 배제되는 절차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문법칙으로 하고 전에 들어온 얘기는 전혀 증거로 사용하지 말자, 예외를 아예 안 둬버리면 재판을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외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예외란, 전문 증거가 증거 능력이 있는데 예외를 인정한다, 그 말은 곧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문 법칙의 예외라 하면 전문 증거가 예외적으로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그래서 그러면 아무리 전문 증거라 해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신용성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 있다. 그렇다면 예외 인정의 기준, 앞으로 신용성의 정황을 보니까 믿을만하다, 이걸보다 특히 신빙할 만하다, 그래서 특신성이라고도 합니다. 원진술이 법원은 면제에서 행하지 않더라도 원진술자의 진실성이 재반 정황에 의하여 담보되는 경우를 말한다. 그래서 신용성의 정황성 보장은 전문 증거의 진술 내용의 진실성을, 내용 자체의 진실성이란 것이 아니라 그 진술의 진실성을 보장하는 외부적 상황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보통의 경우 3번에 보면은 정황적 보장으로 전문 증거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사건 직후 충동적 발언과 자연 반사적인 진술, 불에 대면 뜨거 하는, 그렇죠? 예부 불이 났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 뜨거 그러지, 추워 그런 사람은 없죠. 사람은 죽을 때, 새는 죽을 때 그 목소리가 구슬프고 사람은 죽을 때 그 말이 진실된다. 그래서 임종시 진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진술, 네 번째 공문서 및 업무상 통상 과정에 하여 작성된 문서는 신용성이 밖으로 외부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그래서 믿을만 하다라는 얘기입니다. 필요성이라는 것은, 원진술자와 동일한 내용의 진술을 구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곤란해. 그렇다 그래서 재판을 안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전문 증거라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것, 어떤 경우냐? 원진술자가 사망이나 질병, 행방병, 국외처지 등으로 원진술자가 공판정에서 심문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이때 이걸보다 필요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양자의 관계, 전문 증거의 증거 능력을 부여하기 위해서 신용성의 정확성 보장과 필요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양자는 서로 병존하진 않아요. 어떤 때는 상호 보완 관계 또는 반비례 관계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이 앞부분보다는 지금 이제 법전에 나와 있는 형사소송법상 전문
법칙의 예외 규정 311조부터 여러분이 가장 어렵게 느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어려냐면 공부를 하실 때 일단 법전을 꼼꼼히 나누어서 그 법전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해석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부분이 자 봅시다. 제311조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 공판 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 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 그러면 증인, 감정인, 통역인도 많이 있죠.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조서와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의 결과를 기조한 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 그 말은 무조건 증거 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제184조 및 제221조 2의 규정하에서 작성된 증거보전 증인신문 절차에서 작성된 조서도 같다. 왜냐하면 여기도 법관이 나와 있는 법관 면전 앞 조서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아주 한마디로 어떤 개념을 하느냐. 법관 면전 앞에서 자 작성한 조서는 뭐라?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1번 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조서 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에서 진술을 기재한 조서이므로 그 성립이 진정하고 신용성 정황적 보작이 뛰어나기 때문에 무조건 증거 능력을 인정한다. 그래서 공판조서라든가 증인신문조서, 피고인의 신문조서 같은 게 있다. 그러면 여기를 나눠서 보자고요. 나눠서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있고 피고인 아닌 자가 있습니다. 이게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거 공판 준비 절차에서 피고인을 신문한 조서나 공판 기일 전 법관의 검증조서 피고인의 진술 일부를 기재한 부분이 있고 공판 기일에서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공판 갱신 전에 공판조서라든가 파기, 환송, 이송 전에 공판조서 이걸 다 포함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311조의 적용을 받은 것은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당해 사건에 제한이 됩니다. 다른 사건이 아니라 당해 사건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여기서 우리가 피고인 아닌 자는 공판이 누구 있습니까? 증인이라든가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공동 피고인도 피고인 아닌 자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공판 기일이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공판조서를 의미하고 공판 기일에서 증인의 증언은 증인이 증언했다 이것은 전문 증거가 아닙니다. 원본 증거이기 때문에 이게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만약에 다른 사건의 공판 준비조서 또 공판조서의 경우에는 이 311조에 의해 쓴 것이 아니라 313조 3 기타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 증거 능력이 인정됩니다. 근데 다 좋은데 여기서 이제 법원 법관 면전인데 이 3번 공동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이건 여러분이 좀 눈여겨봐두실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공범인 공동 피고인의 경우에는요 어쩝니까? 피고인 동의가 없더라도 증거 능력이 인정돼 버립니다. 하지만 공범이 아닌 공동 피고인은 이건 상대방의 뭐가 됩니까? 그 공범이 아닌 공동 피고인에 대해서 증인의 지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선서를 하지 않는다면 선서 없이 공동 피고인을 피고인으로서의 진술은 공동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 법관 앞에서 공동 피고인의 경우와 조서가 공동 피고인, 공범이 아닌 공동 피고인의 경우는 나누어서 여러분이 숙지를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 조서가 그 내용의 일부를 가린 채 복사를 한 다음 원본과 상이 없다는 인증을 하여 초본의 형식으로 재판장이 제출한 경우 위와 같이 피의자 신문조서의 초본은 피의자 신문조서 원본이 가려진 부분의 내용이 가려지지 않는 부분과 일단은 분리가 가능해야 되고 당해 공소사실에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만 자 그래도 그 피의자 신문조서의 원본이 존재하거나 존재하였을 것 원본은 일단 존재해야 되고 그 피의자 신문조서의 원본 제출이 불능 또는 곤란한 사정이 있을 것이고 원본이 정확하게 전시했을 것 이 세 가지 요건을 다 충족된다는 것을 전제하에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는 원본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질 수 있다.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판례, 검사의 송치 전에 구속 피의자로부터 받은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 조서는 검찰에 송치도 전에 구속 피의자로 검사가 가서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했다. 이것은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속하는 그와 같은 상태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 조서는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 능력이 상실하게 되는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 신문 조서상의 자백 등을 부당하게 유지하려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어 그렇게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한 송치 후에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와 마찬가지로 취급되어지기는 어렵다. 그 말은 송치 전에 검사가 가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송치 후에 검사가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와 동일하게 취급되어지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4번, 인지 절차를 밟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밑에 인지 절차가 이루어지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진술 조서 등의 증거 능력도 부인할 수 없다는 것. 5번째, 수사기관이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그것을 열람하거나 읽어줘야 되는데 그 절차가 비록 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의자 신문조서가 증거 능력이 없게 된다고 할 수 없고 같은 법 312조에 요건을 갖추면 그건 증거로 할 수 있다. 지금은 이제 이 조서의 작성에 대해서 이걸 작성 자체가 유효하냐 무효하냐를 먼저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전문 증거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 능력을 인정할 것인가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6번, 조서 말미에 피고인의 서명만 있고 그 날인이나 간인이 없는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 능력이 없다고 볼 것이고, 그죠?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피의자 신문조서의 의무성을 인정하였다 할지라도 그 날인이나 간인이 없으면 증거 능력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의무성은 내가 했다라고 한다고 고문받지 않았다 그랬다 할지라도 자 증거 능력은 없다.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 조서에 작성된 것은 검사의 서명 날인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그 피의자 신문 조서는 공무원이 작성된 조서로서의 요건을 검증조서, 공판 준비 또는 공판 길에서 법원 또는 법관에서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죠. 증거보전 절차에서 판사가 검증을 행한 조서나 이런 것은 모두가 법원이나 법관이 직접 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신용성이 있고 검증에 당사자의 참여권이 인정되어 당연히 증거 능력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런 검증조서도 당해 사건의 검증조서에만 해당되고 다른 사건의 검증조서는 이건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야 되겠죠. 왜 다른 사건의 검증조서가 안 되느냐?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다 할지라도 만약에 검증조서에 첨부된 사진이나 도화 이런 것은 검증조서와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 봐서 검증조서와 같이 취급되어집니다. 이건 했죠. 증거보전 절차나 증인신문 절차에 작성된 조서 이것은 법관 면전 앞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도 법관 면전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311조에서 증거 능력이 인정됩니다. 법원이나 법관 면전 앞에서 작성된 것은 자 당연히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여러분이 조금 천천히 꼼꼼히 보면 피의자 신문조서 피의자 신문조서라는 것은 누가 작성을 합니까? 피의자 단계에서 수사기관이 작성하죠. 그래서 피의자 신문조서는 수사기관,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누구를 피의자를 신문하여서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를 말한다. 그런데 수사기관이 작성했기 때문에 법원보다는 신용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신용성의 보장은 법관 면전 조서에 비하여 현저히 약하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 하에 그 요건을 충족해야만이 증거 능력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배워야 될 것이 일정한 요건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밑에 판례 부분을 먼저 볼까요? 자, 1. 검찰 주사가 검사의 지시에 따라서 검사가 참석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피의자에 있던 피고인을 신문하고 작성하고 검사는 나중에 검찰 주사의 조사 직후 피고인에게 개괄적으로 질문한 사실이 있을 뿐일 때 이것은 검사가 작성한 조서라고 보냐 안 보냐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라고 볼 수 없습니다. 볼 수 없으므로 검사가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법률의 기준이 무효이고 그래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봐야 된다. 자, 그 피의자 신문조서에 진술자인 피고인의 서명 날인이 되었다거나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피의자 신문조서의 진정 성립과 이물성을 인정한다 해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그러면 증거 능력은 끝까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이것의 조서 작성이 인정되는가? 그 조서 작성이 조서는 정확하게 작성이 됐는데, 그러면 이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봅시다.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 해가지고 1항 검사가 주체는 검사예요.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자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밑에 나오죠. 검사가 작성하고 그 사람이 피고인이 돼야 됩니다.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신문을 뺀 피의자의 신문조서만 이게 적용됩니다. 어떤 요건이 있어야 되냐? 적법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고 첫째, 피고인의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된다. 적법 절차와 방식은 뭐 진술 거부권의 고지라든가 영장이라든가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고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 그 말은 자 검사의 서명 날인 이건 형식적 성립의 진정이라 그러는데 내가 너 밥 500원에 사서 먹었냐? 500원 사서 먹었냐고 물으니까 예 하고 대답해서 그 내용 그대로를 적어진 거야. 500원에 산 것이 아니라 밥을 1000원에 샀다면 실질적 진실은 맞지 않지만 물어본 대로 그 내용이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으니 공판 준비 공판정에서 피고인의 진술에서 인정한다. 그 말은 여기서 내용을 인정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는 것이 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 하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는 여러분 봅시다. 먼저 첫째 뭐라 그랬어요? 적법한 절차와 방식. 두 번째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었다. 실질적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고 그 다음에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을 때 증거를 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있다면 증거를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일단 작성의 주체부터 봅시다. 312조 1항에 의하여 증거 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 피의자 신문조서는 검사에 의해 작성된 것이다. 작성의 주체는 검사여야 된다. 아까 그 판례가 그랬죠. 검사가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 신문을 한 경우나 검찰 주사가 조사 직후 주사가 먼저 조사하고 개괄적으로 질문한 사실이 있는 경우 검사의 서명 날인이 있더라도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 내지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의 조사기관에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이건 뒤에 나와야 할 판례인데 많이 먼저 나오네. 진술서, 그 다음에 진술저서, 진술서, 자술서라는 형식을 취하더라도 피의자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으면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그 형식 이하를 불문하고 다 진술이 기재되어 있으면 무엇과 달리 볼 수 없다. 피의자 신문조서로 본다는 겁니다. 이건 반드시 알아둬야 할 아주 중요 판례입니다. 2번 수사 과정에서 담당 검사가 피의자인 갑과 그 사건과의 대화 내용의 장면을 녹화한 비디오 테이프에 대해서 법원의 검증조서는 이러한 비디오 테이프 녹화 내용이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피의자 신문조서와 실질적으로 같다고 볼 것이므로 피의자 신문조서에 준하여 증거 능력을 가려야 된다. 일단 피의자 신문조서는 조서라는 피의자의 진술이 어디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기재되어 있으면 그것은 피의자 신문조서와 동일하게 취급되어진다 라는 개념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립의 진정, 무엇보다 성립의 진정이라 그러느냐? 여기서 형식적 성립의 진정은 내가 서명 날이니 내가 이걸 읽어보고 도장 찍어 그러니까
읽어보고 위에 문답을 읽어보고 도장 찍어 그러는데 그 서명 날인이 내 것이 틀림없다. 이게 바로 형식적 진정 성립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 성립의 진정은 초서의 기재 내용, 문답의 기재 내용이 진술자의 진술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형식적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실질적 성립의 진정은 추정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형사소송법에서는 무엇을 다 요구합니까? 실질적 성립의 진정을 이제 그래서 내용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다. 내용이 일치하는 것. 진술 내용의 일치. 이걸 보다 뭐라 그럽니까? 성립의 진정이라고 그럽니다. 312조 1항과 2항 피고인이 된 피의자란 공동피고인과 피고인 아닌 자의 공동피고인은 그럼 지가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 아니죠. 피고인 아닌 피의자의 신문조서는 제외된다. 당연한 얘기겠죠. 자, 왜? 공동피고인은 피고인이라고 볼 수 없죠. 그 사람 입장에서, 피고인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1번 판례. 형사선고 312조 1항 법문의 성립의 진정이라 함은 간인, 서명, 날인 등의 조서의 형식적 성립 진정과 조서의 내용이 원진술자가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실질적 진정 성립을 모두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따라서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공판 준비, 공판 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있어 형식적 성립 진정뿐만 아니라 실질적 성립의 진정까지 인정될 때 하나에 비로소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될 것이다.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놈과 똑같은 거예요. 실질적 성립이 인정되어야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피고인이 실질적 성립에 대하여 의의를 하지 않았거나 조서의 작성과 절차, 방식의 적법성을 인정하였다는 것만으로 실질적 성립까지 인정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른바 입증 취지 부인이라고 진술한 것만으로 그 조서의 진정 성립을 인정하는 전체로서의 그 증명력만을 다투는 것으로 가볍게 단정해서도 안 된다. 입법 취지에 대해서 입증 취지를 위해서 부인이라고 진술했다. 그래서 조서의 진정 성립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그 증명력만을 다툰 것으로 가볍게 단정해서도 안 된다는 이 판례 그렇게 크게 거의 비슷비슷하죠. 검사가 피의자의 진술 기재한 조서의 일부에 관해서만 조서 중에서 조서의 일부에 관해서만 원진술자가 법정에서 공판 준비, 공판 기일에서 법관이 나와 있죠. 당연히 실질적 진정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만 진술한 대로 기재되었다고 실질적 성립을 인정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증거 능력을 인정해야 되고 그 밖에 실질적 진정 성립이 부정되는 부분에서는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진정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 인정해버리면 간단하죠. 무조건 수사기관과 무조건 관련이 있다면 기억은 다 포함됩니다.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의해서 작성된다. 이런 적법한 절차와 방식이라는 것은 피의자 신문자 수사기관이 진술거부권 고지, 수사 과정을 기록하고 이런 법규에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서 작성돼야 된다. 그리고 진정 성립이 인정한다 그 말은 실질적 진정 성립이 인정된다 그 말이죠. 그 말은 곧 조서의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었다는 것을 공판 준비 공판에서 법관 앞에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특신 상황을 인정. 신용성의 정확적 보장과 같은 의미로서 그 진술의 내용이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비 여지가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 외부적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특신 상황의 인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정하면 좋은데 부정할 때는 어쩔 것이냐. 부정할 때의 방법을 부정할 때 그러면 그대로 재판하지 않을 수는 없고 그러면 일단 진정 성립을 부인하는 경우 1항에도 불구하고 그 말은 부인한다 그 말입니다. 피고인이 그 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의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영상 녹화물이나 그 밖에 객관적 방법에 의해서 증명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였음이 증명된 때 하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인원과 진정성을 인정하는 경우와 부정하는 경우의 차이점이 뭔가 여러분이 한번 봐보십시다. 간단해. 적법 절차와 방식은 같아. 자, 특신 상황의 인정 이것도 같아. 그러면 부인하는 경우에는 니은만 다르죠. 영상 녹화물 기타 객관적 방법으로 실질적 진정 성립이 인정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부인하더라 할지라도 자, 영상 녹화물이나 그 밖에 객관적 방법에 의하여 증명이 된다면 이건 뭐라 그럽니까? 법관이 증거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 조서는 간단하죠. 뭐가 옵니까? 적법성과 방식에 따를 것, 특신 정황. 그러니까 기억하고 티켓은 보고 이제 니은만 갖고 우리가 봐보자는 얘기죠. 피고인이 인정할 때 진정성님이 인정하면 좋죠. 자, 내용과 동일하게 인정되었다 하면 좋아요. 근데 부인할 때는 어쩔 것이냐? 영상 녹화물이나 기타 객관적 방법으로 그놈이 인정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판례로 볼까요? 1번,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 조서가 그 실질적 징적 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에 대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였다 하더라도 이건 증거를 할 수 없다. 당연한 얘기고. 2번, 피고인이 당해 공판 절차에서 법관에게 검사가 제출한 자신이 진술이 기재된 조서의 진정 성립을 부인함으로써 조서의 증거 능력을 부정한다는 취지를 진술한 이상, 자, 그 공판 진행 중 피고인 신문 또는 공동 피고인에 대한 증언 과정에서 그 조서의 진정 성립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로써 그 조서의 증거 능력의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는 것임이 분명하게 확인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원진술자인 피고인의 진술에 대하여 그 조서의 진정 성립이 인정되었다라고 볼 수 없다. 근데 어떤 것이 확인돼? 진술 번복된 것이 분명하게 확인되는 예외가 있다면 몰라도 예외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조서의 진정 성립은 부정된다는 얘기죠. 3번. 자,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중 일부에 대해서만 원진술자가 공판 준비, 공판 기문, 법관 면전 앞에서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질적 진정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 그 다음에 뭐 어쩝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증거 능력을 인정해야 된다. 자, 부정하는 부분에서는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는 얘기야. 4번. 그렇다면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신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 조서에 대해서 그 서명 무인을 시인하면서 이무성을 다투는 경우 그 이무성을 다툴 때 어찌해야 되는가? 법원은 구체적 사건에 따라서 당해 조서의 형식과 피고인의 학력이라든가 경력, 직업, 사회적 위치, 지능의 정도를 재반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에 의해서 이걸 판단하면 됩니다. 검사 작성 뭐돼서 공동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는 그 공동 피고인이 법정에서 진정 성립을 인정하고 이무성이 인정되는 경우 다른 공동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하며 부동의하였다 할지라도 다른 공동 피고인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잘 봐둬야 할 주문입니다. 판례입니다. 6번에 사법연수인 검사의 직무대리가 자 합의부 심판 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해서 검사 직무를 대리하여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할 수 있는 경우 피의자 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310조 1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당해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와 마찬가지로 취급되어지는 겁니다. 수사기관이 진술자의 성명을 가명으로 기재해 조서를 작성하였다. 그 이유만으로 그 조서가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러면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작성된 것이라고 본다. 이제 그 밑에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 이 3번에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 이건 사경작성 피의자 신문조서 그러죠. 보통 말할 때. 그러면 이 사경작성 피의자 신문조서는
검사 이외 수사기관이 작성. 검사 아닌 수사할 권한이 있으면 전부 사경입니다. 작성한 그냥 피의자 신문조서죠. 피고인이 된 피의자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냥 피의자 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 방식에 따라 수사기관이면 무조건 적법한 절차와 방식은 무조건 따라야 된다. 그건 따라가는 것이고 공판 준비 공판 기일에 뭡니까? 공판 준비 공판 기일에 그러면 법관 면전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한 때 하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내용의 인정입니다. 내용을 인정한다는 것은 거기 가서 작성된 것이 실체적 진실에 맞다라는 것을 내용의 인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법관 면전 앞에서 그 피의자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 피의자나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 증거로 할 수 있다. 작성의 주체 사법경찰관뿐만 아니라 사법경찰관리가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자격으로 해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도 이 사경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에 적용을 받고 검사 위에 수사기관 작성이라는 것은 외국 권한이 있는 외국에 있는 수사기관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판례를 보면 검사 위에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문서는 검사 위에 수사기관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의 권한이 있는 수사기관도 다 포함되는 개념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범위를 보다 보면 기어 검사 위에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은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면 공동 피의자였던 다른 피고인도 되고 전혀 다른 별개의 사건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사법경찰관이 사경이 작성된 건 다 포함된다 라고 보면 돼. 그 다음에 증거 인정의 요건 그 말은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이것도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될 것. 그 다음에 사경은 간단해요. 내용의 인정입니다. 이 내용의 인정이란 것은 뭐라 합니까? 실체적 진실과 객관적 진실과 부합하다. 이 내용의 인정이란 조서의 진정 성립, 실질적 진정 성립뿐만 아니라 조서의 기재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다는 조서 내용의 진실성을 의미합니다. 객관적 진실에 맞다라는 것이 공판 준비 공판 기일에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걸 인정할 때 증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판례 볼까요? 1. 검사 위에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되는 바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 위에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 능력이 부정되므로 사망 등을 이유로 해서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을 때 314조입니다. 예외적으로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경작성 피의자 신문조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뒤에 또 한 번 합니다. 2번 미국 범죄수사대 연방수사국의 수사관들이 작성한 수사보고서는 이것은 어쩌입니까? 사경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와 똑같이 봐야 되겠죠. 이것은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로 쓸 수 없다. 그 다음에 3번도 마찬가지로 검사위에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는 공판 준비 공판기일에서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 하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인정할 때라고 하면 그 말했죠. 진술의 내용이 실체적 사실에 부합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 4번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 피고인에 대해서 검사위에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그 공동 피고인이 법정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조서의 내용을 부인해버리면 이것은 증거 능력이 부정된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관련 문제. 그래서 사경작성 피의자 신문조서는 뭐라고 생각하면 돼? 간단해요. 수사기관이니까 적정 절차에 의해서 작성됐고, 두 번째, 내용의 인정이 돼야 돼. 내용 인정, 실체적 진실과 부합하지 않다라고 하면 이건 무조건 증거 능력이 부정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관련 문제, 증거의 동의. 이 피의자 신문조서의 전문 증거에 증거의 동의의 대상이 되며 피고인이 증거로 하며 동의하면 증거조사를 할 필요 없이 증거 능력이 인정돼 버립니다. 이렇게 증거 능력 없는 전문 증거라 할지라도 피고인이 성립의 진정이나 내용을 부인하는 피의자 신문조서라도 무엇으로는 사용할 수 있냐?
탄핵 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판례를 한번 볼까요? 판례.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 능력이 없는 사법경찰 관리 작성의 피의자 신문 조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랍니까? 법정에서의 탄핵 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다. 여기까지 보시죠. 그러면 314조는 적용을 받느냐 안 받느냐. 만약에 당해 피고인이 피의자 신문 당해 피고인의 피의자 신문 조서는 원칙적으로 그 피고인이 지금 법정에 나와 있다 그러니까 이놈을 적용할 여지가 없지만 공범인 피의자 신문 조서의 경우에는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 조서에는 314조가 적용될 여지가 있으나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 신문 조서는 314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314조 할 때 다시 또 합니다. 여기 또 나와 있네요.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은 1심에 동인에 대하여 증인 소환장 소재불능 또는 소재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되고 소재 담지 촉탁에 의하여 거주지를 확인할 방도가 없어 그 진술을 들을 수 없는 사정이 있고 그 조서의 내용에 의하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여주므로 원심이 314조에 의하여 증거 능력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 조서는 예외적으로 형사선고 314조에 의해서 증거 능력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사경작성 피의자 신문 조서는 314조에 의해서 314조가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 이번에 판례가 검사 이외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 신문 조서는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 능력이 부정되므로 그 당연한 결과로 그 피의자 신문 조서의 사망 또는 이게 314조죠. 314조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인 314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술조서가 있어요. 진술조서. 자, 일단 법전을 먼저 봅시다. 법전을 먼저 보고 여러분이 보시는 게 편해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사나 진술조서는 사법경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하는 피고인 아닌 자는 참고인이죠. 자, 조서는 일단 이건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들어간다.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고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자, 그 말은 성립의 진전이 인정되고 원진술자의 공판 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 그 원진술자의 진술이나 영상 녹화물 그 밖에 객관적 방법에 의해서 증명이 되는데 원진술자가 진술하거나 영상 녹화물이나 그 밖에 객관적으로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 준비 공판 기일에서 그 기재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을 때 반대 신문할 수 있을 때 하나여 증거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질 것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그러면 진술 조서는 좀 길지요. 그러나 뭐 길 것도 말 것도 없어요. 자, 진술 조서가 증거 능력이 인정되기 되려면 의의 봅시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인 참고인을 진술한 조서를 진술 조서라 하는데 이건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의해서 작성될 거 맞죠? 아까 진술의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었다. 그 말은 실질적 성립의 진정이 인정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볼까요? 원진술자가 진정 성립을 인정하면 그 내용을 부인하거나 조서 내용의 다른 진술을 하여도 일단 증거 능력은 인정됩니다. 그리고 반대 신문권의 기회가 보장, 특신성 이 네 가지인데 반대 신문권의 기회가 보장될 것 그래야지 반드시 신문해야 되는 거예요. 반대 신문의 기회를 주면 족하지 반드시 반대 신문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 조서도 참고인의 진술 조서와 동일하게 취급함으로써 다른 공동 피고인에 대해서는 반대 신문권의 보장을 강화했는데 그래서 자 반대 신문권의 기회 보장 그리고 특신 상황이 인정될 것. 그렇다면 이 부분은 좀 다른 부분이 조금 있었죠. 왜 다른 부분이 있었냐? 앞에서 보면은 진술 조서에 대해서는 복잡해. 복잡할 것도 없으니 조서니까 1번은 있어. 1번은 적법 절차와 수사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적법 절차와 방식.
2번 실질적 진정 성립이 인정될 것, 이것도 알겠죠. 그런데 자, 성립의 진정이죠. 그 다음에 만약에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면 영상 녹화물 기타 객관적 방법의 증명에 의해서 증명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 신문의 기회가 보장되고 특신 상황이 인정될 것이 바로 진술 조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진술 조서라고 해서 크게 뭐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여러 가지가 있다. 그다음 조서 나왔기 때문에 조서 나오면 1번 무조건 있죠. 절차 지켜라. 그 다음에 특신 정황이 있어라. 그러나 이제 진술 조서의 부분에서는 특이하게 반대 신문권의 보장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 이걸 여러분이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시면 돼. 그러면 여기서 진술서라는 것이 있어요. 진술서. 그런데 준술서 중에서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 야, 너 반성문 한번 써봐. 너 심할서 한번 써봐. 그것이 어느 과정이냐?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입니다. 수사 과정 이외에서 작성한 진술서가 여러분이 좀 어렵게 느끼고 또 법이 조금 바뀐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진술서를 한번 볼까요? 일단 진술서의 개념부터 보고, 자, 법전부터 1항부터 4항까지 규정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준용한다. 그러면 이 진술서는 뭐냐? 진술서를 작성한 사람은 피고인도 작성할 수 있고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작성할 수 있다. 뭐라고 작성하냐? 자기의 생각이라든가 의사, 사상, 관념, 사실관계를 기재한 서면으로 명칭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컴퓨터 디스크에서 이렇게 써놓은 것도 진술서에 해당됩니다. 자, 그럼 이때 일단 판례를 한번 보면서 조금씩 진도를 나가볼까요? 원진술자가 공판기일에서 검사 작성의 진술조서와 피의자 신문 조서에 대하여 그 조서들 중 자신의 진술과 달리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특정하여 실질적 증정 성립을 부인한 바가 없고, 오히려 위 각 서류들이 작성 시 검사가 읽어보라고 준 조서들을 모두 읽지는 못하고 각 10분 정도 쭉 훑어보니 자신의 진술과 크게 다름이 없어 서명 부인했던 취지를 진술하였다면 이 각 조서는 증거 능력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외국에 거주하는 참고인과의 전화 대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기재한 검찰 수사보 작성 수사보고서는, 자, 쭉 나와 있죠. 수사보고서는 결국 313조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되어야만 314조의 적용 여부가 문제될 바, 313조가 적용되기 위해서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그 진술자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된다. 일단 서명 날인이 없어버리면 안 되겠죠. 자, 3번 사법경찰관리 작성 폐쇄된 진술조서가 피해자의 화상으로 인하여 서명 불능을 이유로 입회하고 있던 피해자의 동생이 대신 읽어주고 그 동생으로 하여금 서명 날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작성된 경우에 이것은 동생이 서명 날인했기 때문에 형식적 요건의 결여한 서류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4번 검사가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 원 진술자가 공판장에서 그 성립을 진정을 인정하면 그 조서의 증거 능력이 있는 것이고, 원 진술자가 공판 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과 다른 진술을 하거나 변호인 또는 피고인의 반대 신문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해서 곧 증거 능력 자체를 부정할 만한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자, 여기서 그러면 뭐라 합니까? 검사 작성, 피의자 아닌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뭐가 있습니까?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면 조서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것이고, 그랬죠? 그래서 받으십시오. 자,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서.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서는, 그러니까 수사 과정이니까 피고인이 작성된 것은 적법 절차와 방식, 실질적 진정 성립, 특신 상태, 이거라면 증거 능력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그 외의 자에는 그 외에 피고인이 아닌, 그러면 이제 참고인이 되겠죠. 그러면 무엇이 더 들어가? 반대 신문권의 보장이 들어갑니다. 무조건. 참고인이라고
그 외의 자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것, 피고인이 작성한 것은 적법 절차와 방식, 그 다음에 내용 인정. 여기는 특신 상태가 포함되지 않지요. 반드시 알으셔야 됩니다. 사경 작성의 경우에는 특신 상태가 사경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나 진술서에는 특신성은 필요하지 않다. 왜? 내용을 인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외자가 작성한 것은 상해 적법 절차와 방식, 그 외자 그럼 무조건 참고인인데 거의 반대 신문권의 보장이 들어간다. 자, 절차와 방식, 실적 진정성문, 특신 상태가 입증되면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편의를 위해서 도표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검사의 수사 과정이 작성한 피의자의 진술조서, 피의자의 진술서, 피고인이 된 경우 검사가 작성했기 때문에 자, 검사 수사 과정 그러면 무조건 수사 과정에서 그러면 1번은 무조건 들어간다. 그럼 편하게 다 지워버립시다. 그러면 검사 작성의 경우에는 성립의 진정이 인정돼야 되고 특신성이 있어야 된다. 사경 작성의 경우에는 내용의 인정이 있어야 된다. 피고인이 된 경우에. 그런데 검사나 사법경이 수사과정에 작성한 참고인에 대한 것, 피고인 아닌 자니까 참고인에 대한 진술조서는 성립의 진정과 참고인은 반대 신문권의 보장, 성립의 진정, 그 다음에 특신 상태. 그래서 이걸 가지고 딱 비교를 해서 숙지를 해 두시면 쉽죠? 여러분이 이거 그렇게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될 부분입니다. 자, 컴퓨터 디스켓에 들어있는 문건이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 실질에 있어서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크게 다를 바 없고, 그 말이죠. 이렇게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크게 다를 바 없고, 압수 보관 및 출력 과정의 조장 가능성이 있으며 기본적 반대 신문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그 내용의 진실성과 관련하여 전문 법칙이 적용된다 할 것이고, 그 작성자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진정될 때 하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3번, 그 밖의 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 아주 이게 중요한 부분이 법이 조금 바뀌어가지고 여러분이 진술 등 전 2조 규정의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서명 날인이 있는 것은 가로하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거나 진술의 내용이 포함된 문자, 사진, 영상 등의 정보,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그와 비슷한 정보 저장 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이와 같이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판 준비, 공판 기일에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증명될 때 증거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공판 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이 진정될 때 진정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해진 때 하나여 공판 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를 할 수 있다. 아주 장황하게 써놨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서는 여기 지금 313조 진술서 등에서의 진술서는 수사 과정이 없기 때문에 적법 절차는 빠져버립니다. 적법 절차가 수사 과정에 자기 집에서 써가거나 밖에서 어디 친구 집에서 쓰거나 어쨌을 때 그랬을 때 이 부분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진술서 한번 써서 내거나 반성문 써서 낸다거나 그래가지고 자기가 어디서 작성을 했어요? 수사기관 이외에서 작성된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 위에서 작성된 것이다. 그러면 이놈에 대해서 2항도 볼까요? 1항에도 불구하고 진술서의 작성자가 공판 준비나 공판 기일에서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인하는 경우에는 과학적 분석 결과를 기초한 디지털, 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에 의해서 성립의 진정이 증명될 때 하나여 증거를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안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 준비, 공판 기일에서 그 기재의 내용에 관하여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을 것을 요한다. 반대 신문할 수 있을 것을 요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놈을 이제 나눠서 여러분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
그 작성자,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또는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을 공판준비 공판기일에서 작성자나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무엇이 인정돼 성립의 진정이 증명될 때 증거로 할 수 있다. 그래, 여기서는 작성자가 곧 진술자이기 때문에 형식적 성립의 진정은 인정되지 않으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실질적 진정이 문제가 된다. 자, 그대로 써져 있는가가 문제가 된다. 그렇다고 문제가 별 의미가 없는 얘기인데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하지만 그 내용 중에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것,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공판준비 공판기에서 법관 면전 앞에서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지 않아야 피고인의 공판준비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 성립의 진정, 피고인의 진술은 성립의 진정과 특신 상태가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어려운 것은 아닌데 자 한번 그 다음으로 한번 가봅시다. 진술서의 작성자가 성립의 진정을 부인해버려요. 지가 써놓고도 만약에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 피고인이 지가 판석을 써고 가놓고 무슨 소리 하고 있냐 하고 부인해버릴 때 그때는 어찌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를 공판준비 공판기일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 과학적 분석에 기초한 디지털 포렌식 방식이나 감정 등의 객관적 방법으로 해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이 된다면 그냥 증거로 할 수 있다.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어쩝니까?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 이것도 객관적 방법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공판 준비에서 작성자를 반대 신문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인하는 경우는 조금 여러분이 눈여겨 봐둘 필요는 있죠.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감정서. 자, 감정서란 뭐냐? 자, 감정의 결과를 기재한 서류가 감정서죠. 그러니까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감정할 때 감정인의 감정보고서 여기 포함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척탁에 의한 감정 수탁자의 감정서도 포함된다. 왜 감정서를 여기다가 넣어놨냐? 감정서는 바로 위에서 나는 진술서에 준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된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사인의사가 작성한 진단서는 이건 감정서가 아니라 진술서로 본다. 그럼 진술서로 보더라도 진술서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똑같죠. 그래서 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감정서도 진술서로 하기 때문에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면 증거로 할 수 있다. 감정하는 사람이 수사기관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적법 절차 이런 것은 없죠. 그러니까 항상 수사기관이 나오면 적법 절차가 나오고 수사기관이 안 나올 때는 초소라는 말이 안 나오거나 안 나올 때는 뭐라 한다. 그 적법 절차는 없어진다. 그 다음에 특진 상태가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은 알아둬야 되고 사경작성 피의자 신문 조서라든가 사경작성의 경우에는 특진성이 빠져있는 대신에 내용의 인정이다. 그건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검증조서 6번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자 일단 수사기관이 나오면 적법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공판준비 공판기일의 작성자의 진술에서 누가 해서 작성자의 진술에 따라서 그 성립의 진정이 증명될 때 증거를 할 수 있다. 아까 우리가 311조에서 법원이나 법관 면전에 작성한 검증조서는 뭐라 했어요? 무조건 증거 능력이 있지만 수사기관의 경우에는 적법 절차와 방식,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돼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검증조서라는 것은 수사기관이 행하여지고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서면으로 목적물의 현상을 명확하기 위해서 뭐 사진이나 도서 같은 것도 첨부할 수 있으나 이 검증조서의 주체는 법원이냐 법관이냐 수사기관에 따라서 증거 능력이 차이가 있죠. 법원 법관의 경우에는 무조건 증거 능력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 검증조서의 증거 능력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이건 검사나 사법경찰이 같죠. 적법 절차와 방식의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작성된 것으로 공판준비 공판기에서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증명될 때 증거를 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작성자라는 것은 누구냐 그러면 거의 검사나 사법경찰관을 말하는 것이지 검증의 참여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관련 문제인데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만약에 검증 조서에 진술이 들어있다. 이 진술의 증거 능력은 견해의 대립은 있으나 작성의 주체나 진술자에 따라서 검사 작성, 이건 진술조서, 피의자 신문 조서로 봅니다. 진술이라는 것은. 그래서 검사가 작성했으면 312조 1항, 사경 작성 검증조서는 실적으로 피의자 신문조서와 같기 때문에 312조 3항. 그러면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에 대해서는 사경 피의자 신문조서와 같이 취급되어집니다. 그러면 실황조서, 뭘보다 실황조서라 그럽니까? 수사기관이 수사상 필요해서 교통사고, 화재사고 등 범죄 현장에서 가서 상황을 조사합니다. 실황을 조사하여 그 경위 결과를 기재한 조서, 실질은 검증과 동일한 제품으로 검증조서와 동일하게 취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검증조서는 검증조서가 그 조서의 작성자가 사망, 질병, 해외 거주, 소재불려 그 밖에 이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을 때는 그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음이 증명될 때 증거를 해서 314조는 적용된다는 거. 그런데 여기서 이제 판례를 좀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수사보고서의 검증의 결과에 해당하는 기재가 있는 경우 그 기재 부분은 단지 수사의 경위 및 결과를 내부적으로 보고하기에 작성된 서류에 불과하므로 그 안에 검증의 결과에 해당하는 기재가 있다고 하여 이를 형사소송법 312조 1항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 같은 법 313조 1항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라고도 할 수 없고 진술서나 진술을 기재한 서류라고도 할 수 없고 311조, 315조, 316조의 적용이 대상이 되지 않은 불변함으로 그 기재 부분은 증거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판례의 내용 자체를 전부 꼼꼼히 한번 받을 필요가 있다. 사법경찰관 사무 취급을 해가한 검증은 사건 발생 후에서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위하여 판사의 영장 없이 할 수 있죠. 긴급을 위하며 시행된 것이라면 이는 형사소송법 216조 제3항에 의하여 검증이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록상 사후에 영장을 받은 흔적이 없다면 이런 검증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겁니다. 다음에 3번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검증조서에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앞에서 자백한 범행의 내용을 현장에 따라 진술, 재현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그 재현 과정을 촬영한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면 이러한 기재나 사진은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진술의 내용 및 범행 사건 상황을 모두 부인하는 이상 증거 능력은 없답니다.